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 이러한 위기 상황에 독일에서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 하나당 100원이 모여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독일 언론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한국 당국의 방식에 대해 투명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슈피겔 온라인은 지난달 29일 위기 상황에 한국의 전략은 단호한 투명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천지 신도 등을 상대로 한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진단 검사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여러 지방 자치단체가 차량에 탄 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소개하며 드라이브스루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10분이면 검사가 완료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검사센터의 효율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스마트폰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데 대해서도 내용이 대단히 상세하다고 극찬하며 환자들에게 대단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접근 방식은 전 세계의 의료진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가 시작될 때부터 방문 장소와 일시를 매우 정확하게 기록했고 동선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도 있다며 한국에 대해 상세히 말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방송사 ABC 뉴스는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한국의 진단 능력의 속도와 범위가 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구로다 가스히로의 모든 재난은 인재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경제, 관광 등을 통한 중국인과의 교류가 일본보다 훨씬 많지만 지금까지 위기 상황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칼럼은 지난 2015년 많은 사망자를 냈던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이번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덕분이라며 한국의 대응을 칭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덮고 있는 한국, 구호 물품을 서로 보내며 격려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구독하셨나요? 구독 하나당 100원이 모여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독일 언론에서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보도를 하며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특정 매체뿐 아니라 공영방송까지 포함한 다양한 언론에서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것인데요. 우선 독일 매체인 슈피겔 온라인은 현재 한국 전략은 단호한 투명성이라며 여러가지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빠르게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현재 상황의 대처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쌓인 데이터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고하면서 말이죠. 다만 한국처럼 포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모든 나라의 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온라인은 지난달 26일 한국 법치국가의 한계 시험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과 한국의 대응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중국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강제적이며 제대로 된 정보 공개가 없었고 이것은 전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표본으로 판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으로 한국과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중국에는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시위도 벌어질 수 없고 당 간부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있는 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상황에서 절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상황 대처 능력이며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인 DDF도 한국이 매우 이성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잘 통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 한국 분교 방문학자인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교수는 한국의 대처가 매우 뛰어나며 자유로운 언론과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세계적인 화력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반면 외신에서는 이웃나라 일본은 현재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각종 정보를 숨기기에 여념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로이터는 아베는 어디 갔는가 라는 기사를 통해서 아베 총리가 각종 현장에서 숨어버리고 있으며 도쿄올림픽 장밋빛 시나리오를 위해서만 동분서주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치 전문가인 컬럼비아 대학 명예교수인 게리 커티스는 아베는 대중과 대화를 피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아베를 크게 곤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게리 커티스의 이러한 인터뷰 이후에 이틀도 안 돼 일본 트위터에는 아베 물러나라 라는 트윗이 인기 게시물 2위를 기록하며 일본 국민들을 폭발시켜버렸습니다. 한국과는 정반대의 일본은 오늘도 국가에서 각종 지표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피아 정치학과 교수 라카노 코이치는 아베는 사실상 정치적 퇴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매체 등에서도 겨우 일본 당국은 이번에 추가 예산을 1,000억 원만 배정했다면서 미국 3조 원과 한국 20조 원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막대한 예산 지출을 하는 동시에 일본은 여러가지 상황이 좋으니까 다른 나라처럼 별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취지도 되니 논란이 더해갑니다. 게다가 일본은 도쿄올림픽 외에도 4월에 시진핑 국가주석 방일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됩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3월 10일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 준비 중인데 일본 국민들은 3월 10일은 너무 늦다는 탄식을 자아냅니다. 또한 한국처럼 왜 못하냐고 각종 일본 언론들은 아우성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독려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투명성이 돋보이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이 연일 조명이 되는 가운데 비록 어렵지만 여러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국 사태로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여행 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호주의 피터 더튼 내무장관이 호주 언론 ABC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통계적으로만 보면 호주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해야 하지만 한국이 아닌 이란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면서 전 세계가 호주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여행한 호주 시민, 영주권자 혹은 직계가족은 출국일로부터 14일 동안 자택에서 고립돼야 하고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은 14일 동안 호주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는데요. 캔버라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보도 당시 한국에서 보고된 사례는 총 2,300건으로 이란 388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 숫자가 입국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호주 ABC-TV의 한 유명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한국은 더 발전된 의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일정 기간마다 통계를 보고하고 있다. 이것이 다른 지역들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라 발언하였습니다. 즉 한국은 의료체계가 뛰어난 데다가 숨기지 않고 정확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호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세 번째 국가이자 가장 많이 수입하는 세 번째 나라입니다.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캐나다로 구성되었던 기밀 정보 공유 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최근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과 호주의 외교 관계는 더욱 굳건해졌는데요.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호주인은 약 17만 2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12.9%나 상승하였습니다. 독일도 한국을 극찬하고 있죠. 독일의 언론사 슈피젤은 한국의 전략은 단호한 투명성이라며 한국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전 세계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전했고 독일의 또 다른 언론사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중국과 한국의 대응 상황을 비교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서 한국에서 통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진단 능력이 뛰어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동시에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라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한국의 대응과 의료 시스템을 극찬하며 입국을 제한하지 않겠다 전하면서 최근 한국인 입국 금지를 결정한 베트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한층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단순히 통계 수치만 고려해 판단한 것이 명확해졌죠. 게다가 최근 인천공항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이미 이륙해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한 지 무려 40분이나 지나서야 긴급 회항한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착륙 예정이었던 베트남의 하노이 공항 측에 비행기가 뜨고 나서야 하노이 공항이 아닌 무려 144km 떨어진 번돈 국제공항으로 대신 착륙할 것을 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는 한국을 지나 중국 상해 부근까지 비행하였다가 베트남 측의 말도 안 되는 착륙 불허 통보를 받고 긴급하게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노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베트남 관광산업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베트남 최대 관광도시인 다낭시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절대적이었는데요. 베트남 다낭 무역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다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290만 명, 이 중에 절반이 넘는 55% 160만 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1년에 10억 달러, 1조 원이 넘는 관광 수익을 챙겼고 한국인 덕분에 다낭 관광산업이 고속 성장한 것이죠. 이 때문에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2020년 올해 세출입이 지난해보다 무려 50% 이상 확대된 예산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사태로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다낭시 관광지 가게들이 줄줄이 휴업을 시작하였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을 주요 고객으로 상대하던 식당, 주점, 카페, 숙박시설들이 줄줄이 휴업에 직원들은 무급휴가라는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독일 언론들이 한국 당국의 대처 방식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력 언론 슈피겔은 지난 29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호한 투명성이다. 해당 언론은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진단검사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특정 종교 집단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슈피겔은 한국의 대처를 본받아야 한다며 여러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우선 언론은 차량의 탄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소개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대단히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고 노출의 범위를 극소화해 감염의 위험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확진자 동선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도 소개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시민들은 관련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스마트폰을 통해 시시각각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호평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정말 상세하고 정확하다. 슈피겔은 우리 정부가 환자들에게 대단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전 세계의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역사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다만 슈피겔은 한국처럼 포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모든 나라의 정보보호법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인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도 한국의 대처 방식에 대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법치국가의 한계, 시험 중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대응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우선 중국의 강제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사는 중국에서 한 여성이 의지와 상관없이 금속 상자에 실려 격리됐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강제성에 대해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언론은 민주주의 자유의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당국의 집회 금지에도 일부 단체가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국에는 시민들의 분노도 없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민주주의의 수준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분석도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나는 건 그만큼 한국이 뛰어난 진단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자유로운 언론과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공영방송 JDF도 지난 28일 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성적으로 정말 잘 대처하고 있다.